드라마 연인은 병자호란을 겪으며 벌어지는 여주인공 길채의 기구한 삶과 전쟁에 휘말리는 남주인공 장현이 진정한 사랑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내용으로 플롯 자체가 세기의 명작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남녀 주인공인 스칼렛과 레트를 연상케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밤사 스토리 라인을 참고해서 드라마 연인의 진행과 결말을 유추하고 계실 텐데요. 현재 10화가 끝난 시점에서 다음에 벌어질 사건은 아마도 길채와 혼인을 약속한 종사관 구원무의 사망 스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도 여주인공 스칼렛의 두 번째 남편인 프랭크 케네디가 사고로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횡사를 당하는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가님이 이 설정을 그대로 가져와 연인했을지는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알다시피 연인에서 구원무라는 캐릭터가 주는 무게감이 밤사와는 또 다르기 때문에 구원무를 죽이지 않고 어떠한 복선을 깔아둔 채 사망이 아닌 행불 처리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인 파트 2 11화에서 길채와 구원무의 혼례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달리 실제 벌어진 조선시대의 역사적 사건에 대입해서 좀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여러분께 유추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단 해당 내용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드라마 내용을 분석해 구성한 내용인 만큼 본방송 내용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연인 10화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혼인 전날 길채는 장현과 함께 심양으로 떠나려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 생각에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다만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채의 이런 결정에는 가족에 대한 걱정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으로 양음이나 구원무의 어떤 말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즉 길채가 장현을 위해서 일부러 모질고 매몰찬 말로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 미련을 버리고 떠나가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젠 조선에 남은 길채가 정말 구원무랑 혼인하느냐는 것이겠죠. 일단 작가님이 드라마 방영 전 연인에 대해 언급했을 때 여주인공이 2번의 결혼에 실패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채는 첫 번째 결혼을 하긴 한 걸까요? 병자호란이 터졌을 때 길채는 정혼자였던 공순약과 혼인을 약속했었죠. 하지만 공순약은 청나라와 전쟁의 의병으로 출병했다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면 혼례를 치르겠다는 약속은 어긋나고 만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혼인했다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전 아니라고 보지만 시대상으로 따지면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길채의 2번째 결혼 대상은 구원무입니다. 그런데 구원무 역시 사망 플래그를 가지고 있죠. 이 때문에 구원무도 공순약과 비슷한 케이스로 사망하게 되면서 길채와 혼인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서 구원무가 죽게 되고 길채가 또다시 홀로 될지 그 충격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현 세자와 함께 이장현이 돌아온 시기는 1640년 인조 18년의 일입니다. 당시 인조가 건강이 악화하여 원손을 볼모로 청나라에 보내는 대신 소현 세자가 조선에 일시 귀국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같은 해에 조선에는 충격적인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집니다. 첫 번째 청의 요구는 죽어도 들어줄 수 없다는 주전파의 우두머리 격인 김상원이 의주에서 용골대를 만났다가 붙잡혀 청으로 끌려가 문초를 받고 구금되는 사건입니다. 이후 청나라는 명나라와의 전쟁에 지원군을 보내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했고 병자호란에 맺은 강화 조약 조건상 조선은 청나라의 파병 요청을 절대 무시할 수 없었죠. 결국 인조는 1640년 안주 목사로 있던 임경업 장군과 유림 장군을 필두로 명나라 금주위에 주둔 중인 명군을 공격하기 위해 출병을 지시합니다. 이후 조선군은 청나라 군에 합류해 그 다음 해인 1641년에서 1642년에 걸쳐 청나라와 명나라의 전쟁인 송산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구원무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100% 어명이 떨어지면서 청나라로 차출되어 파병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구원무와 길채가 혼례를 치르기로 한 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1636년
송추 할배와 이랑 할멈이 회혼례를 치를 때는 병자호란이 터졌었죠. 즉 장현이 심양으로 떠나고 길채와 구원무가 혼례를 치르려는 그 순간 인조의 어명이 내려지면서 모든 군사에게 강제 소집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훈련도감과 어영청도 파병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종사관인 구원무는 무조건 청에 끌려가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결국 이 일로 길채와 구원무 혼례는 진행되지 못하고 그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청이로 떠나는 날 구원무는 어쩌면 자신이 이 전쟁에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길채를 위해 공순약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혼인은 없었던 걸로 하거나 만약 살아 돌아온다면 그때 정식으로 하기로 말이죠. 하지만 역사적 사건을 대입해서 유추했을 때 구원무는 거의 100%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먼저 1641년 6월에 명청 전투 첫 교전이 벌어지는데요. 이때 지르갈랑이 지휘하는 청군은 명군에게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만약 구원무가 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죽는 건 이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작가님이라면 구원무가 죽기 전에 장현과 한 번쯤 마주치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유림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군들이 금주에서 명군과 싸우게 되는데요. 이때 심양의 볼모로 잡혀와 있던 소현세자도 조선군을 독려하기 위해 금주에 왔었습니다. 즉 드라마적 요소를 가미한다면 이때 파명온 구원무와 소현세자를 호위하는 이장현이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한 구원무는 죽기 전 길채와 혼례를 치르지 못했다고 말한 뒤 낭자를 이장현에게 부탁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만나지 못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품 안에 품고 있던 길채 낭자의 초상화를 장현이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서 구원무의 죽음을 알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 길채의 초상화를 가지고 장현은 길채 낭자가 걱정되어 아마 다시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아직 존재하기는 합니다. 만약 구원무가 청나라에 파병되었다가 청나라와 조선의 큰 갈등을 몰고 왔던 역사적 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그 일로 조선군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행불 처리가 된다면 구원무는 어쩌면 장현과 더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스케일이 너무 커지고 길채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크기에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길채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과 인연을 맺은 남자들의 운명이 의도치 않게 모두 전쟁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으니까요. 심지어 장현까지도 공순약과 구원무의 뒤를 이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인데 이장현만큼이라도 결말이 새드 엔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온갖 시련을 겪고 꿈속의 붉은 실타래를 쫓듯이 이장현이 머무는 곳까지 당도했는데 그가 온몸에 칼을 맞고 죽어가고 있다면 그 고통을 길채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을 테니까요. 결국 이렇게 되면 길채 역시 현생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함께 죽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하지만 길채와 장현을 살릴 변수는 이미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다다음 편 영상에서 얘기해 볼 테니 많은 기대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